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한의학 강좌 두통편을 맡은 맑은두 대연합의원 도경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뵙고 강의를 하게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접 그렇게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얼른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두통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머리 쪽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증들을 얘기를 합니다. 보면 주로 뭐 이마가 아프다든지 관자놀이 쪽이 아프다든지 뒷목 쪽, 뒷골 쪽, 정수리 부분이 아프거나 아무튼 이 목 위쪽으로 발생하는 모든 통증들에 대해서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통계적으로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아주 흔한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두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병원에 가서 영상을 찍거나 했을 때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 두통이 자주 있더라도 심각한 질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되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평소에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것이 잘 없다 하더라도 뇌질환 같은 것들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 평상시에 두통이 자주 있더라도 나한테 심각한 질병이 없을 확률이 훨씬 많다는 좋은 얘기가 될 거고요. 반대로 나쁘게 얘기를 하면 평상시에 내가 머리가 전혀 아프지 않더라도 뇌질환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이 있든지 없든지 병원에 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셔서 경동맥 검사라든지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거예요. 이거 이제 뇌질환에 관한 얘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현장에 한의원에 오시면 두통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이거 심각한 질병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영상 찍어 봐야 돼요?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에 앞서서 어떤 두통을 주의해서 관찰해야 되는지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 1차성 두통이라는 것은 뇌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질병이 없는 경우죠. 그렇다 해도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많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걱정하시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종양 같은 질병들은 없는 거니까 아주 심각한 질병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걱정하시는 것들은 2차성 두통입니다. 2차성 두통은 뇌질환이나 다른 여러 가지 뇌분비 질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두통을 얘기를 하고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2차성 두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두통의 종류를 제가 한 8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는 못하겠지만 잘 들여놓으셨다가 나한테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면 이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글자로는 상당히 장황하게 적혀 있는데요. 막상 겪어보면 이거 조금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지금 들으셨던 내용들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 있습니다. 8가지인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처음 느껴보는 가장 심한 두통입니다. 내가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두통들을 겪어봤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강도의 강한 두통이 처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 두통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사도 받고 진찰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50세 이후에 시작된 두통인데요.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두통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심한 두통은 아니더라도 젊을 때는 머리가 아프지 않았는데 50이 넘어가면서부터 머리가 조금씩 아픈 것 같다라고 하면 뇌혈관 쪽 아니면 다른 기타 혈관 쪽, 신경 쪽에 퇴행성 병변들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두통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뇌경색에 아주 미세한 뇌경색이 있다든지 경동맥이 조금 막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시작된 두통이 있다면 가능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주로 조금 어린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열이 난다든지 뒷목이 뻣뻣하다 아니면 피부에 이렇게 빨갛게 뭐가 올라온다 이러면서 두통이 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또 뇌에 염증이 있다든지 뇌수막염 같은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뇌랑 척수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염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라든지 감염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뭐 손녀나 좀 어린 아이들이 이런 증상이 좀 있으면서 두통이 머리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면 의료기관 한번 가보도록 꼭 권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혹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있다든지 암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평상시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두통들하고 뭔가 다르게 다른 느낌의 두통이 발생을 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들이 어떤 변화를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료 받으시던 의료기관 그쪽이 예약이 빠르게 안 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을 설명을 하시고 두통이 평소랑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면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여기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익숙한 내용이실 거예요. 특히 다섯 번째는 팔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사물이 이상하게 보이면서 머리가 아프다. 또는 어지럼증이 느껴지거나 중심이 잘 잡히지 않는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말이 어눌해진다. 좀 익숙하시죠? 이런 것들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뇌신경 어디에 장애가 있을 때 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꼭 두통이 있지 않더라도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긴다 하면 의료기관을 좀 빠르게 방문하셔서 검사를 빨리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초기 증상일 우려가 있거든요. 초기 증상일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를 해주는 것이 우리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그냥 약국에서 두통약 하나 사 먹거나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조금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설령 검사를 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건 좋은 거니까, 그죠? 돈만 조금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머리를 다치고 나서 생긴 두통입니다. 머리를 우리 살면서 부딪힐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상 아래에 볼펜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줍는다고 구부렸다가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를 쾅 하고 부딪히거나 아니면 선반에 뭐 물건을 꺼내려고 하다가 그 문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은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머리를 부딪혔을 때 두개골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한데 머리를 다친 이후로 원래는 두통이 없었는데 머리 다친 날 이후부터 며칠 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그 두통이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은 전에 있던 두통들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뇌혈관이라든지 지주막하 이런 부분에 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출혈이 조금씩 진행될 수도 있고 남아있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몇 년 있다가 발견이 되면은 손쓸 방법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친 다음에 두통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 그다음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좀 내용이 많죠. 일곱 번째는 두통이 시작이 됐는데 5분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두통이 확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강도로 두통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나타나면 본인도 상당히 심각하게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어떤 내 뇌라든지 다른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심한 운동을 했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내가 자세를 바꾸거나 어떤 격렬한 일을 했을 때 그때부터 두통이 생겨서 계속 그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써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침을 하거나 하면 복부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면 뇌 쪽으로 압력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압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뇌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뇌압 상승이 원래 있었던 경우라든지 아니면 혈관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는
이런 뇌압 상승에 의한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압 상승에 대한 조치를 빠르게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좀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한 8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8가지 정도 되니까 이제 마지막 거 하니까 처음 게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쭉 읽어보면서 다음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보지만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꼭 기억해 놓지 않아도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조금 전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첫 번째는 처음 느껴보는 가장 심한 두통. 두 번째는 50세 이후부터 시작된 두통. 세 번째는 열이 나거나 뒷목이 뻣뻣하거나 피부에 뭐가 나면서 두통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에이즈 환자분 또는 암 환자분이 평소랑 다른 두통을 느끼는 경우. 다음 다섯 번째는 팔다리가 저리거나 사물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하면서 생기는 두통. 다음 여섯 번째는 머리를 부딪히거나 다친 이후에 그 이후로 생긴 두통. 일곱 번째는 두통이 생겨서 5분 이내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해지는 두통. 그다음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심한 운동을 하거나 기침, 재채기, 격렬한 움직임 이후에 계속되는 두통. 이렇게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는 꼭 주의를 하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조금 심각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차성 두통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1차성 두통, 심각한 질환이 없는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사실은 평상시에 내가 머리가 조금 아프다, 아니면 어지럼증이 자주 있다 하면 뒤에 내용들이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성 두통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장성 두통, 그 다음 편두통, 세 번째가 군발 두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조금 제일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0% 이상, 좀 많게는 70%가량이 긴장성 두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성 두통, 뭔가 긴장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머리에 있는 근육들 아니면 목 쪽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 아무튼 심장에서부터 머리로 연결되는 곳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되는 경우 그 긴장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고 신경순환이 방해를 받아서 두통이 생기는 건데요. 그만큼 아주 흔하고 아주 심각한 질병들은 아닙니다. 또 생기더라도 뭐 한 몇 분 정도 있으면 좀 괜찮아지고 또 새로 심해지고 하는 형태 정도가 되고요. 주로는 머리가 이렇게 조이듯이 아픕니다. 뭔가 이렇게 쫙 졸라맨 듯이 아프거나 우리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 형태로 아프게 되는데 옆머리 쪽이나 뒷머리 쪽에 잘 발생을 하고 내가 근육이 좀 피로해지면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주로 늦은 오후나 저녁에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그래서 목 쪽의 근육들을 긴장시킬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다 긴장성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계속 있다든지 이렇게 한쪽을 기대서 있다든지 하면 근육이 대칭이 맞지 않으면서 근육에 긴장이 발생을 할 거고 그게 반복이 되게 되면 두통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위가 춥거나 하면 목의 근육이 긴장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도 긴장성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 중에서도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커피인데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뇨작용도 있기 때문에 근육에 있는 수분이 줄어들게 되고 근육의 긴장이 좀 잘 발생하게 되면서 긴장성 두통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것이 조금 더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많은 편두통인데요. 우리가 흔히 쪽머리가 아프다는 그 편두통하고는 조금 다른 용어예요. 이게 의학적 용어라서 그런데 외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주변에 있던 용어들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편두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한쪽에만 생기지는 않고요. 한쪽에 생길 수도 있고 양쪽에 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양상이 좀 특징적인데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맥박이 뛰는 것처럼 이렇게 욱신욱신하거나 지끈지끈하게 아픈 아까 전에 긴장성 두통은 머리가 이렇게 꽉 조여드는 것처럼 우리가 골치 아픈 것처럼 아프다 하면 편두통은 그거랑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미식미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눈부신 빛에 아주 예민해지거나 주변에서 강한 소리가 들리면 두통이 발생해서 심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전조 증상이나 유발 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동반되는 증상들이
소화장애, 울렁거림, 그리고 냄새나 소리나 빛에 예민해지는 것, 그리고 어지럼증. 이 참을미 할 때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신경이 예민하다, 좀 비위가 약하다 하는 분들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에 비해서는 편두통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고 통증의 강도도 조금 더 심해서 삶의 질을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요. 두통약에 대해서도 반응을 좀 적게 합니다. 그래서 두통약을 먹더라도 두통이 잘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진료를 해보면 긴장성 두통은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목과 어깨 쪽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만 하면 두통이 완화되는 데 비해서 편두통은 일반 두통약도 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한의원 치료를 좀 병행해 주시는 것이 뭐 소화기관을 좀 다스려 준다라든지 신경계의 흥분을 좀 가라앉혀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될 때 조금 더 개선이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두통 때문에 약을 먹거나 이래저래 마사지도 받아보고 해도 잘 가라앉지 않는다 하면 한의원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받고 진료받아 보시는 것이 삶의 질을 위해서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편두통의 이제 조짐 증상이나 전구 증상들은 편두통을 앓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편두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 소리, 음식 이런 것들에 조금 민감한 경우가 많고요.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피로, 수면 부족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각자가 편두통이 심해지거나 발생하는 유발 원인이 좀 분명하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증상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발 원인들을 잘 찾아서 그걸 피해주는 게 치료의 1번이고 예방의 1번입니다. 근데 그걸 막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통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두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두통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편두통이 잘 발생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쭉 체크를 해보면서 아, 나는 이런 상황일 때 두통이 잘 생기는구나를 반복적으로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면 훨씬 두통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발생 강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설령 두통이 생겼다 하더라도 빠르게 덜해질 수가 있고요. 여기 음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뭐 술, 커피 당연하고요. 치즈, 식초, 요구르트 같이 발효식품들에 의해서 편두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시면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이거 훈제 요리들, 갈아서 만든 훈제 햄류에서도 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 내가 편두통, 뭐 참을미와 같은 그런 두통들을 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음식들을 우선 한번 피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내가 어떤 음식에 잘 반응하더라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여기 긴장성 두통, 편두통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좀 빈도가 낮은 군발 두통입니다. 그래서 빈도가 낮고 사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주로 청소년기나 20대 초반에 이미 군발 두통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두통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두통이 있는데 병원에서 군발 두통입니다라고 진단받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이 두통이 생길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잘 없습니다. 없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드릴게요. 분발성 두통은 일명의 자살 두통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엄청나게 심해요. 엄청나게 심해서 저희 환자분 같은 경우는 두통이 발생을 하면 벽에 머리를 박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통증이 진정되지 않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셔요. 근데 또 두통이 없을 때는 몇 달씩, 몇 년씩 두통이 없습니다. 없다가 또 생기면 며칠 가기도 하고 일주일 가기도 하고 한 달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약이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두통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가정에서 대처할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있다 하시면 병원이나 한의원 방문하셔가지고 좀 상담받고 관련된 치료를 조금 진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 통증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주의해야 되는 두통들, 좀 심각한 질환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1차 두통들, 긴장두통이라든지 편두통,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뭐 지금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통이 평소에 잘 없던 분들은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조금 흥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두통이 꼭 있거나 어지럽증이 있거나 하지 않으셔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혈자리들은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두통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나 신경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머리 쪽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상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평상시에도 좀 규칙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위에 따라 가지고 제가 정수리 쪽, 앞머리 쪽, 옆머리, 뒷머리, 목 어깨 이렇게 5부위로 나눠놨는데 두통들이 전체적으로 팅하게 있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 부위에 몰려 있는 분들도 있어요. 특정 부위에 잘 발생한다면 해당 부위를 조금 더 지압을 많이 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두통이 잘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쭉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혈자리들마다 또 손가락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한 3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꾹 눌러주셨다가 뗐다가 다시 꾹 눌러줬다가 뗐다가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피부보다 조금 더 깊은 위치로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좀 세우셔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이 3가지 방법이 제일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전부 다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강하게 하면 오히려 몸이 긴장이 돼서 두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내가 좀 편안한 느낌 이렇게 들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정수리 쪽입니다. 사실 백회라는 혈자리 이름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매스컴에서 소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머리 꼭대기라고 보시면 되고 양쪽 귀에 이 모서리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서 선을 하나 긋고 정중앙에서 선을 하나 그어서 위쪽에 만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위쪽보다 조금 더 뒤쪽에 해당하는데 혈자리 위치가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뭉쳐 있다든지 아니면 부어 있는 부분 아니면 눌렀을 때 예민하거나 조금 저린 느낌이 들거나 아프거나 하는 그런 부위들이 실제로는 나한테 맞는 혈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눌러주거나 문질러주거나 아니면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머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머리는 크게 2가지 혈자리 제가 가지고 왔는데 찬죽이랑 양백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뭐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찬죽은 눈썹의 맨 앞쪽입니다. 그래서 앞쪽 눈자락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서 눈썹이 만나는 부분 여기에서 신경이 이렇게 나오고 혈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 부위에 해당하는 두통들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백이라는 혈자리는 이번에 눈썹 중앙으로 가요. 중앙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눈썹 자체를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을 이렇게 만져보시고 조금 뭉친 곳이 있다든지 뭔가 걸리는 게 있다 아니면 만졌을 때 좀 아프거나 예민하다 하는 그런 부위들은 눌러주거나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백 혈자리에서도 신경이 올라와요. 찬죽에서도 이렇게 신경이 한 줄, 양백에서도 신경이 이렇게 눈을 뚫고 올라와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앞쪽 이마 쪽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뭐 코 증상이 있다든지 눈 쪽이 뭔가 필요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옆머리 쪽으로 가면 태양혈이랑 천충혈 이렇게 2가지인데요. 태양혈은 우리가 흔히 골치 아프다고 할 때 이렇게 감싸지는 관자놀이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혈자리 위치는 눈썹에서부터 눈을 반으로 나눠서 뒤로 2cm 정도 물러난 위치인데 그냥 눈에서 뒤로 조금 물러나셔서 움푹 파인 곳에서 살살 만져보고 뭉쳐있는 곳을 찾아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특히 태양혈은 여기로 가는 동맥이 지나가요. 그래서 조금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만져보시면 맥박이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는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게 되면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시거나 부드럽게 마사지 주시거나 톡톡톡톡 눌러주시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충혈은 귀 위쪽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우리 턱을 움직여 보거나 이를 꽉 깨물어 보면 움직이는 근육이 있거든요. 측두근이라고 하는데 옆머리 근육들에 해당하는 혈자리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들 중에서 앞뒤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귀 위로 한 2cm 올라가서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문지르면 꼭 무슨 노끈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걸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조금 아프게 느껴지는 곳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너무 아픈 것 같다 하면 위아래로
근육이 위아래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문질러 주시면 되고, 조금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앞뒤로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턱 관절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에도 잘 뭉치는 부위고, 턱이 아플 때 잘 사용하는, 실제로 저희가 침 놓을 때도 활용하는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이제 뒷머리 쪽이네요. 뒷머리 쪽, 그다음 목하고 어깨 쪽. 뒷머리 쪽은 제가 풍부, 풍지 두 가지 혈자리를 지금 그림에 제시를 했는데, 둘 다 뒤통수뼈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뒤통수를 이렇게 만져가시면 딱딱한 뼈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풍부는 요 한 중간을 따라서 쭉 갑니다. 그러면 양쪽 근육 사이에 속 들어가는 자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한 중간에서 양쪽으로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아픈 자리를 엄지손가락 정도, 좀 근육이 깊기 때문에 좀 센 손가락이 필요해요. 엄지손가락을 꾹 눌러주시는 방법, 아니면 누워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아예 머리를 기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풍부열, 그다음 풍지열은 그 풍부열에서 볼록한 근육 한 개를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넘어가서 또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옆머리 쪽으로 조금 가게 되겠죠. 이쪽 부분을 누르면,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살면서 몇 번 눌러보셨던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풍지열이라고 해서 꾹 눌러주시거나 하면, 이 부분이 많이 뭉쳐 있거나 예민해 있는 분들은 뒤통수 쪽이 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앞쪽으로 어떤 느낌들이 전달되기도 할 거예요. 아까 전에 앞머리에 있는 혈자리들과 마찬가지로 신경이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세게 누르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만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머리 이렇게 시원하다고 딱딱한 목침을 베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딱딱한 재료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사용하시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잠드시면 안 돼요. 잠들면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서 그 신경이 실제로 좀 손상이 돼서 저림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재료들로 누르는 건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목하고 어깨 쪽인데요. 천주열은 아까 전에 그 풍지열에서 조금 내려오세요. 한 2cm 정도 내려오시면 양목, 우리 뒷목 아플 때 이렇게 잡는, 뒷목 아플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는 여기가 바로 천주열입니다. 제가 왼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 그렇죠? 이 자리를 양손으로 잡아서 꾹꾹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거나, 아니면 한쪽을 이렇게 대셔서 목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방법. 두 가지 다 활용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의 혈자리가 천주열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추가 7개나 있기 때문에 경추를 따라서 쭉 만져보시면은 특히나 긴장되거나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본인의 혈자리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천주열이 제일 많이 아파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추 4번 위치에 많이 해당을 하는데, 이 부위에 통증이 잘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만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견정혈인데요. 견정혈은 우리 근육 이름으로는 승모근이라고 합니다. 승모근, 어깨 쪽이죠. 목이 내려오는 목선과 어깨선이 만나는 지점 즈음에 위치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실 때는 엄지손가락이나 집게손가락, 아니면 엄지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정도로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냥 꾹 눌러주세요. 뭐 마사지 같은 데 가면 팔꿈치 이렇게 막 떼잖아요. 그죠? 막 문지르면 당장은 시원한데 근육이 조금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그시 압박을 했다가 뗐다가 하는 걸 반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압박 이완 기법이라고 하는데, 압박을 하는 동안에 근육에 있는 피가 쭉 짜집니다. 스펀지에 물 짜듯이 쭉 짜졌다가 떼게 되면은 다시 그 스펀지로 피가 쭉 몰려 들어오면서 펌핑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문질러서 근섬유를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압박했다가 뗐다가 하는 것이 좀 더 낫고, 뭐 가정에 조금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 견정열도 마찬가지로 꾹 잡아주면 어깨 쪽이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목선을 타고 가면서 골치가 아프거나 뒷골이 뻐근하거나 하는 방산통, 그러니까 전달되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반대로 내 여기가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왼쪽 오른쪽이 다르다 하면 좌우측의 대칭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통증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수리에는 백회 꼭대기에 있고요. 앞머리는 눈썹 안쪽, 그다음 눈썹 중앙, 옆머리는 관자놀이 부분, 그리고 귀 쪽에
부채꼴로 펼쳐진 근육들. 그다음 뒤쪽은 뒤통수 중앙에 움푹 파인 곳, 거기서 하나 넘어가서 움푹 파인 곳, 거기서 2cm 정도 내려가서 뒷목 잡는 부위, 그다음 어깨 우리 잘 뭉치는 부위 집게로 집어주는 것. 이렇게 하면 거의 목하고 이 머리 쪽에 있는 근육들의 뭉치는 자리 거의 다 누르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아픈 곳, 조금 더 예민한 곳을 조금 더 횟수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곳을 조금 건너뛰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통이 없으셔도 평상시에 자주 만져주시면 이 부분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전신의 이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통이 없으시더라도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뒤쪽에 준비한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의원에 오셨을 때는 아까 전에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분발두통, 뭐 2차 두통 이런 양방적인 두통 분류 외에도 저희가 접근하는 진단법이나 치료법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머리만 따로 떼놓고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심장에서부터 머리로 피를 보내줘야 되고 폐에서 공기를 머리로 보내줘야 되고 소화기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게 머리로 올라가야 되고 하는 다른 장기들과의 연관성도 많이 있고 심리적인 안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과 체질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겠구나, 어떨 때는 두통이 덜해질 수 있겠구나를 판단해서 신체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한의학적 두통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풍한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날씨가 추워지면 좀 심해진다. 그리고 풍열 두통은 날씨가 더울 때 아니면 열이 날 때 두통이 심해지는 것들, 그리고 몸이 부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간양 두통 같은 거는 혈압이 확 오를 때, 내가 열받았을 때 두통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혈압을 좀 낮춰준다든지 화를 꺼트려 주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치료들을 한의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몸이 허할 때 출혈이 많거나 출산 이후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가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통들이 다 조금씩 특징이 다르고 양상이 다르고 맥이 다르게 나타나고 혀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적합한 치료를 해드리니까 우선은 두통이 있다. 주의해야 되는 두통 8가지에 속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병원을 먼저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은 심각한 질병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1차성 두통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의사항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서 머리에 있는 혈자리들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완화가 되는지, 그리고 목하고 어깨 쪽을 따뜻한 걸로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긴장이 풀어지니까 가벼운 두통 같은 경우는 다 완화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두통이 좀 반복이 된다. 뭐 좀 덜해지는 것 같다가도 며칠 있으니까 또 아프다, 몇 달 있으니까 또 아프다. 이런 경우는 그냥 두통약 먹고 이렇게 버티지 마시고 한의원 한번 오셔서 이런 내 여러 가지 두통들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 내 체질은 어떤지, 내가 몸이 찬지, 냉한지, 습한지, 마른지, 허한지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셔가지고 관련된 치료들, 저희가 뭐 치료 같은 경우는 침을 놓을 수도 있고요. 부항을 할 수도 있고 뜸을 뜰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추나가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추나를 통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나 뭉쳐있는 걸 직접적으로 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허한 거 심하다고 하면은 한약 복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머리가 아파서 뇌에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이 돼, 이런 부분에서 많이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몸에서 어떤 통증이 있다는 거는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고, 그 이상을 초기에 바로 잡아주면 내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벼운 두통이라도 반복되면 방치하지 마시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이렇게 찾아뵙지만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직접 혈자리를 만져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